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서부터 화학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연소 반응이 일어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지요. 양초에 불을 붙였다. 연소 반응 맞지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녹슬었다. 이거는 연소 반응이라기보다 녹슨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여서 나무가 타버렸다. 이거 맞지요? 그럼 기역과 디귿이니까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산화가 되는 게 연소든 녹이든 다 산화 반응이거든요. 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O2 산소하고 같이 물질이 화학적 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소 반응은 빠른 산화에 해당되는 거고, 녹이 쓰는 거는 금방 한두 시간 만에 녹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린 산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고, 연소는 빠른 산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덜어 이렇게 느린 산화냐 빠른 산화냐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덜어 나오더라고요. 41번. 헬륨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그랬지요. 자, 원자핵은 전자 주위를 원운동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죠. 원자하고 전자하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는 거예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정기적으로 3번. 중성인 원자에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이요. 그래서 니은 디귿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헬륨 원자를 한번 원자 구조된 거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보면 요거 플러스 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양성자에 해당되겠지요. 그러니까 B가 양성자인 거고, 요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 핵 주위를 도는, 요거는 음이온을 띤 요건 뭐지요? 전자지요.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 맞고요. 왜냐하면 이 양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 음이온하고 같이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4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랬지요. 아모니아에 합성된다 그랬고, 반응성이 낮아서 과자 봉지 등 충전재로 사용한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질소에 대한 이야기지요. 질소 충전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조성 중에서 약 78%, 80%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질소에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 다음에 보면 원소 기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산소 O2, 탄소 C, 아르곤, 그다음 질소 들어갔고요. 여기 아모니아 화학식 기호 NH3로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3번. 소독 효과가 있어서 수돗물 정수에 사용되면서 물에 녹아서 하이퍼아염소산을 생성하는 물질이 뭐냐 그랬죠. 물에서 소독 효과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염소에 해당되는 거지요. 나트륨이나 플루오린이나 일산화탄소가 나는데, 여기 플루오린이 우리는 원소기호 외울 때 불소라고 외웠어요. 불소. 불소 이름이 플루오린인데 둘 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불소가 아닌 플루오린에 나와서 요번에는 노래할 때 불소 옆에다 플루오린 집어넣었어요. 43번 요거 같은 거 풀이었고요. 자, 4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랬죠. 분자량이 만 이상인 고분자로서 포장랩이나 페트병 재료로 사용됐다. 이 분자량이 만 이상인 고분자는 거의 저희 강의할 때 거의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플라스틱 고분자를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물은 물이 H2O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과 H2O, 물의 화학식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래요. 그래서 물 H2가 두 개가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공유결합이 일어나면서, 요게 104.5도로 들어가서 극성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전기 잘 통한다 그랬어요. 자, 무색, 무치, 무미의 액체이고, 산소하고 수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H2O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로 구성된 화합물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물은 화학식 기호에서도 많이 나오고, 화학 문제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 관계되어 나온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꼭 같이 원소기호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래요.
에탄올 나왔는데 당뇨의 알코올 발효로 얻어지는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라 그랬습니다. 흥분하고 마취작용이 있으면 에틸알코올이 에탄올을 같은 말이에요. 흥분 마취작용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술을 먹이죠. 그 흥분 마취가 있기 때문에 흥분 들어가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덤벼 들어가는 그런 작용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질소가 있는데 요건 7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공기의 약 5분의 4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5분의 4를 차지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약 똑같이 80%에 해당되는 거죠. 그 퍼센티지를 한다면 100분율을 한다면 80% 또는 79%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때는 5분 이상 어쩔 때는 80% 어쩔 때는 79% 헷갈리지 마십시오. 같은 얘기니까 기체에 해당되는 거고 무색 무치에 해당되고요. 다른 원소와 화합하여서 동식물체 및 초석, 질산 등을 조성해서 단백질의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요? N, 질소요. 아모니아, 질산 등 질소 화합물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답인 플라스틱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열 가공이 쉬운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합성소지 셀룰로이드가 플라스틱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45번. 다음 중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가장 많은 거. 이거는 원소기호, 화학기호 알면 그냥 거저먹을 수 있는 문제지요. 자, 산소, 더더구나 또 이렇게 친절하게 원소 기호까지 또 나타냈어요. 자, 요거 산소 원자가 2개인 산소 분자가 해당되는 거죠. 요 수소는 수소 원자가 2개인 분자 1개가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는 2개. 요것도 원자는 2개, 질소도 원자가 2개. 여기 NH3 암모니아라고 했으니까 N이 질소 분자 1개, 그 다음에 H 수소 분자 3개 해서 토탈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수가 가장 많은 건 어떤 겁니까? 아모니아죠. 요거는 문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랬습니다. 끓으면 수증기로 변한다. 끓으면 수증기 변하는 거 뭐죠? 물이지요. 이건 초등 문제에도 해당될 것 같아요. 다음 사람의 체중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70%를 차지한다 그러죠. 재밌는 거는 지표면에 70% 차지하는 것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체의 70% 차지하는 거나 지구 표면적이 70% 차지하는 게 다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산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2개 요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물의 화학식이 H2O지요. 여기서 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염소, 헬륨, 질소 예제가 나왔고 한번 찾아봤는데 염소가 17번에 해당되는 거고 분자량은 35.4예요. 할로겐 화학 계열로 주기율표의 17족 기체 원소지요, 염소가. 천연유로는 식염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 이게 식염이거든요. 예. 요거 식염, 염화 마그네슘으로 존재하고 황록색이며 악취가 나면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다른 원소하고 잘 화합을 한다 그랬어요. 산화제하고 표백제의 원료가 되고 살균제, 독가스 등에도 쓰인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헬륨인이 요 2번째 가장 안정된 2번째 원소 헬륨인 거고 질소 아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선 설명량을 하고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원소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그 순물질이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원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니까 원자 핵 내의 양성자 수하고 원자 번호가 같다 그랬어요. 중성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같다 그랬죠. 현재까지는 118종 정도가 발견이 됐다 그러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원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해갖고 원자 핵이 핵자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 핵자의 주위로 전자가 돈다 그랬어요. 전자가. 요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 수하고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원소는 중립을 이룬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제가 2강에서 그 실수를 했었었는데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하고 중성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위에 핵이 도는 거지요. 한 개가. 그래서 원소는 이런 식으로 들어서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없이 주위에 핵이 돌아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량의 질량도 1로 해당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원소의 원소 주기율표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12번째 원소 탄소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을 12로 탄소의 질량이 12로 났었을 때, 그 상대적으로 수소 원자의 질량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같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예. 그 다음 화학식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잡았지요? 요거 N이 뭡니까, N이? 질소죠, 질소. 그 다음에 H는 뭐죠? 수소죠. 예, 질소 분자 하나하고 수소 분자 3개가 2개 분자에 NH3, 그러니까 암모니아 2개 분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쪽은 여기 N2가 생성물이랑 틀렸죠. 생성물은 NH3, 요 암모니아예요. 요거 반응물이 아니고 틀렸고, N이나 또는 3H 얘네들이 반응물이고, 그래서 화학식이 일어나서 얘가 NH3가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원소들의 개수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도 보면,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에서 2, 3은 6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가 됐었다가 반응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에 대해서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데 여기에 분자량이 2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 4, 8, 8이 되는 건데 하면서 여기도 8이 돼서 여기도 8이 돼서 원자량은 반응 전후 원자수는 같다. 원자량이냐 반응 전후의 원자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요건 거고요. 반응 전후의 분자수가 같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분자 하나, 여기 분자 3개에서 4개였다가 오히려 여기는 반응하고 난 다음 분자는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 관계를 조금 익혀두면 특히 그 반응 전후의 원자수가 같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전체 화학식을 따질 적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쪽이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48번. 우리 생활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그랬죠. 꿀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요게 중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생선회에다 레몬즙을 뿌려서 냄새 제거한다. 이것도 역시 중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레몬산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산과자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산을 없애는 거니까 위산에서 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제산제를 먹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폐수에 황화나트륨을 넣어서 중금속을 분리한다. 이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침면 반응에 해당되는 그 4번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침강분리라고 그랬잖아요. 황화물 침전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기수은 처리공법인데 요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폐수에 요게 요 SOF가 황산이거든요. 황산철을 가한 후에 요거 Na2S가 뭐냐면 황화나트륨이거든요. 황화나트륨 넣어서 수은 이온이나 또는 그 은가인 황이가
이온을 얻는 거죠. 이거를 반응시켜갖고 황화수은으로 침강 분리한다 그랬어요. 침강 분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금속을 분리한다 그랬는데 바로 요거 황화수은을 분리한다라고 그런 거죠. 이때 pH 10 이상 된다 그러면 요거는 알칼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pH 7 이하가 산성이니까. 그러니까 pH 10 이상 알칼리 영역 중에서 과잉된 황화나트륨이 존재하면 황화수은이 용해되어서 요렇게 황화수은 이가 차기온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이 재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황산철을 첨가하여서 황화철을 생장시켜서 공침시킨다 그랬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침강물리가 요번에 처음 나와봐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9번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서 중화가 일어날 때 반응식 A에서 B에 해당되는 거. 이게 어떨 때 산이고 어떤 때 염기고 어떤 때 염이냐. 그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같이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중화열이 생기는 건데요. 요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가 일어날 때 그때 보면 염이 뭐냐라고 그랬어요. 염이 산속의 수소 원자를 금속 또는 다른 금속 성기로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인데 수소 원자를 금속이나 또는 다른 요런 쪽으로 치환한다 그랬죠. 산을 염기로 중화시켰을 때 물과 함께 생기는 게 바로 염입니다. 그래서 뭐 식염이나 황산나트륨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산은 뭐냐면 pH가 7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의 용해가 되면서 수소 이온을 내 가지고 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맛이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푸른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산적하고 외웠어요. 산이 적색으로 변한다. 산적하고 외웠었거든요. 각자 자기 암기하는 요령은 있을 거니까. 그 다음 pH가 요게 pH라 그러는데 요 pH 뜻이 뭐냐면 수소이온 지수를 pH라 그러거든요. pH 7 이하가 산이고요. pH 7은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pH 7 이상이 되면 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으로 들어가는 거, 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염기는 또 이제 알아보면 산하고 중화 반응을 해서 연과 물을 만드는 화합물이 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문제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염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염이 생기고 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염기는 뭐고 염은 뭐냐? 그러니까 산과 함께 반응하는 게 염기라고. 예, 산과 함께 중화 반응해서 나오는 그 반응물이 염과 나중에 결과로 염과 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응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호에서 수산화이온을 내거나 수산화이온을 흡수하는 알칼리 물질이 바로 염기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염기는 금속 산화물이고 전해질이며 전해질은 이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란 거죠. 대체로 쓴맛이 나고 손에 닿으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비누 만들죠. 미끈거리죠. 그래서 우리 비누 미끈미끈거리잖아요. 그 비누를 만드는 게 바로 염기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등이 있고 약한 염기로 아모니아수, 수산화, 마그네슘, 보통 수소이온 지수가 pH 7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염기고 7이 중성인 거고 pH 7 이하가 산이라 그랬어요. 50번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은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과학할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은이온이죠.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질산이온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게 아닌 거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앙금이라고 그랬는데 앙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침전물인데 용액 속에서 물질들이 반응할 때 물에는 잘 용해가 되지 않으니까 침전돼서 내려앉겠지요. 그래서 그 앙금인 거고 여기 화학식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반응한 내용이 뭐하고 반응해갖고 된 거냐 바로 질산은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는 그 액체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질산은을 집어넣었을 적에 염화은 앙금, 요게 흰색 앙금인 거죠. 염화은이 생기고 질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그 교재에 나왔었고, 여기는 교재에 실리지 않았었던 2015년 문제 2문제 정도가 있길래 더 집어 넣어봤어요. 그림처럼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여기 양성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질량 하나 있죠. 그럼 이거 뭘까요? 여기 있는 거는 첫 번째 있는 거 수소겠죠. 그러면 이제 수소가 요렇게 수소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이쪽에도 이쪽과 이쪽에 같이 공유가 됐잖아요. 요게 지금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수소가 공유결합이 되면서 얘는 수소 원소가 해당되는 거고, 수소 원자 또는 수소 원자가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수소 분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원자 2개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해서 수소 분자 하나, 여기 하나가 생략된 거니까 수소 분자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요거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예제에 나왔었던 핵융합은 뭐고 금속결합이 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벼운 몇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융합하여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반응 현상이 하나, 핵반응 현상이라고 했죠. 이때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어요. 원자 핵융합이고 열핵 반응이 나오는데 핵융합 반응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뤘었던 게 수소폭탄이에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나오는 그 군사 무기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것을 실용화하지는 못했고 수소폭탄까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용화하는 게 바로 핵원자로인데요. 얘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등의 원자 핵분열, 요건 핵분열이에요. 핵분열에서 연쇄반응으로 진행해서 그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면서 그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로서 이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연구, 실험, 발전용으로 구분하고요. 냉각제, 감속제에 따라서 경수를 하기도 하고 중수를 나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융합과 핵원자로에 같이 묶어서 살펴봤고요. 금속 결합이 있는데 금속 원소 원자가 집합하여서 금속 결정을 이루는 화학 결합을 얘기하는 거로 예를 들면 그 아연 금속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나 전성, 연성, 광택, 열전도성하고 전기 전도성과 같은 금속의 여러 특성들을 지니게 되는 화학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유결합이 있는데 여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 공유결합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게 좀 같은데 요 수소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2개의 원자가 원자 가전자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화학결합인 거죠. 지금 여기 전자 공유가 한 쌍인 거고 공유한 전자는 2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 쌍은 2개를 의미해요. 쌍은 2개를 의미합니다. 등극결합과 무극성 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극성이겠어요? 극성이 아니겠어요? 요거는 극성이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온결합 반대로 전하가 된 두 이온간,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 간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화학결합이 이온결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금속결합보다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림은 묽은 염산하고 탄산칼슘이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평균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이 어디냐 그랬어요. 요거는 물리 문제일 수도 있겠고 화학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여튼간에 여기에 여러 가지 탄산칼슘 반응해갖고 뭐 부피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여기 화학으로 분리해서 갖고 와봤어요. 물리 문제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시간을 나타낸 t, 여기 5초. 요거 10초, 15초, 20초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0에서 5초 구간이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5초 동안에 부피가 여기는 밀리리터니까 20, 40 몇 리터 늘어났어요. 0에서 40ml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요만큼 들어갔고 5초, 10초는 5초, 10초죠.
그러니까 5초 여기 40에서 10초 60이니까 몇 미리 늘어났어요? 20mm 늘어났지요? 그 다음 10초 15초에서는 60에서 여기가 70이잖아요. 중간이니까. 그러면 70이니까 얼마 늘어났어요? 10ml 늘어났죠. 예. 그 다음 15초 20초 같으면 여기서 10인데 딱 반이니까 얼마 늘어났어요? 5ml 늘어났죠. 그럼 부피가 가장 많이, 부피를 시간에 따라 가장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을 그래서 가장 부피가 많이 늘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지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이제 요거는 제가 들어간 거고요. 요까지,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게, 불소에다가 플로르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